안녕하세요.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, 목소리 울려. 저는 오늘 국산 플래그십의 끝판왕이죠. 국산차에서 가장 비싼 차, 지금 이 차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1억 4천짜리인데 바로 제네시스의 플래그십 세단 G90 신형입니다. G90 신형은 신차 발표회 때도 제가 시승기를 올렸었는데 그때는 좀 시승 시간이 약간 촉박하기도 하고 좀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를 한 20-30%밖에 못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뭐 내외관도 못 보여드리고 계속 주행하다 보니까 해가 져가지고 아무튼 되게 아쉬운 시승기 영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G90을 한 3일 정도 타고 다니면서 정말 원 없이 느꼈습니다. 일단 이 구형 G90과 신형 G90을 비교 시승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는 점은 이 신형은 정말 그 수입차 같아요. 약간 특히 이제 독일차, 독삼사 차들이 좀 약간 탄탄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. 왜냐하면은 그 유럽 쪽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포장이 잘 된 도로보다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, 보도블록처럼 그런 우둘투둘한 길이 더 많기 때문에 승차감이 너무 푹신해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약간 조금 탄탄한 승차감을 지향하는데 그거에 맞춰서 뭐 벤츠나 아우디나 BMW가 좀 이렇게 탄탄하게 만듭니다. 뭐 물론 이렇게 물침대처럼 푹신푹신한 구형 G90 같은 승차감도 좋기는 해요. 좋기는 한데 좀 운전의 재미는 없죠. 그리고 또 계속 타고 다니다 보면은 차가 조금 뭔가 물 먹은 스펀지처럼 뭔가 이렇게 좀 가라앉는, 약간 다운되는,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신형은 정말 그냥 독삼사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운전대 감각도 좋지만 시승을 하면서 뒷자리도 탔었었는데 진짜 이 뒷자리의 승차감 잊지 못합니다. 잊을 수가 없어. 이 G90을 타고 다니면은 나도 모르게 뭔가 좀 차분해지고 좀 고급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. 평소에 막 이렇게 막 깨발랄하고 그런 사람도 이 G90을 타게 되면은 갑자기 이영애 씨처럼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그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아요. 그리고 이 G90이 플래그십이라서 이런 뭐 방음 이런 것들도 잘 해놓는 차였지만 구형도 물론 조용했어요. 근데 신형은 더 조용합니다. 이 흡차음제를 더 많이 쓴 것 같아요. 조금 더 퀄리티 좋은 걸 쓴 것 같고, 물론 그만큼 또 이제 차값이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플래그십 세단 자체가 저는 가성비로 타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. 정말 편하려고 타는 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가성비 생각 안 하고 탈 차면은 그냥 이렇게 완전 그냥 고급 지향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 그냥 누가 봐도 고급스럽잖아요. 이 실내도 고급스럽고 이 외관도 고급스럽고, 그리고 또 이 웰컴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스마트 키를 켜고, 스마트 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렇게 되게 예쁘게 생겼는데 스마트 키 열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웰컴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진짜 라이트 쇼가 펼쳐집니다. 정말 예뻐요. 저 그거 보고 반했잖아요. 막 그 요즘 아우디 차량들이 그렇거든요. 이 웰컴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딱 열린 버튼 누르면은 막 휘르륵 하면서 막 불꽃 레이저 쇼가 막 파라라라 이렇게 오는데 이 신형 G90도 그 라이트 쇼처럼 엄청나게 웰컴 라이트가 화려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딱 그거 하니까 강제적으로 약간 인싸가 돼. 하필 제가 주차장에 주차하는 곳이 그 옆에 약간 담배 피는 그런 구역이라 가지고 아저씨들이 되게 많았어요. 한 50, 60대 남성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진짜 강제적으로 뭔가 다 쳐다봤어, 순간적으로. 그러니까 저를 본 게 아니고 이 G90을 순간적으로 막 다 쳐다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저거 G90 아니야? 이러면서 야 난 저거 로또 되면 꼭 살 거야 막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크루즈 컨트롤,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했습니다. 이 G90, 신형 G90에 들어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 자율주행 단계 중에서 3단계에 해당해요.
지금 자율주행 단계가 3단계인 차들은 신형 S클래스 그리고 신형 7 시리즈 정도에 들어가고, 또 아우디는 A8 이렇게 플래그십 차량에만 들어가거든요. 근데 드디어 이 국산차 이 제네시스에도 자율주행 단계 3단계가 들어갑니다. 뭐 제가 막 엄청나게 뭐 자율주행 좋다고 했었던 테슬라는 2.5단계예요. 그러니까 테슬라에 들어가는 반자율주행 단계보다 훨씬 더 진보된 이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목적지 내비를 찍어 놨어요.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빠져야 될 때 진출일로는 제가 방향지시등을 키면은 알아서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누르면은 이건 안 되네. 약간 FSD하고는 결이 다른 것 같아요. FSD는 제가 방향지시등을 딱 키면은 알아서 차선 변경을 해주는데, 요 그냥 자율주행 단계 3단계는 좀 이제 이 안전 인식도가 이 레이더 센서랑 카메라 그리고 뭐 초음파 이런 걸로 좀 더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정도지 차선 변경까지 해주진 않네요. 진짜 엄청나게 시원시원해요. 요거는 제가 최초 시승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, 이 람다3 V6 3.5 터보 엔진은 진짜 완성도가 끝내줍니다. 정말 정말 좋아요. 이 정숙도도 좋고 터보인데도 이렇게 시끄럽지가 않아요. 진동 소음도 별로 없고 힘도 정말 좋습니다. 진짜 이 차의 한계치는 어디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힘도 정말 좋아요. 그리고 이 플래그십이 어쩔 수 없이 뭐 크기도 크고 뭐 그만큼 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공차 중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구형만 하더라도 공차 중량 뭐 이런 거 시트 다 빼고 그냥 이 프레임만 놓고 봤을 때에도 2.1톤이 넘었어요. 근데 신형에서는 좀 이제 이런 경량화를 많이 시킨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알루미늄을 조금 더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량화를 해서 약 75kg, 그러니까 성인 남성 1명 정도 빠진 거죠, 무게가. 그래서 조금 더 경쾌하다는 느낌도 들긴 해요. 물론 이제 제가 구형 탔었던 건 3.3 터보였고 지금 이 엔진은 3.5 터보니까 배기량에 있어서 차이도 있고, 또 뭐 2세대 플랫폼, 3세대 플랫폼 차이도 있고, 또 이 람다3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엔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완성도가 좋겠죠. 그래서 막 정확히 비교를 하자면 이 신형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, 그래도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정말 그냥 탔을 때 그냥 좋다. 별다른 수식어가 없어요.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저 뭔가 약간 G90 광고 모델 같긴 한데 전혀 아닙니다. 돈 받은 거 없어요.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칼라로 만약에 지금 이 도로가 시속 60km로 맞춰져 있는 도로인데 내가 만약에 60km 이상 갔어요. 그러면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변하고, 또 클러스터에서도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빨간색으로 위험하다, 속도 줄여라 라고 한번 말을 해주거든요.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칼라로 표기하면은 아무래도 시인성이 글자 이런 거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. 지금 이 구간이 다리 위에요. 그래서 이런 요철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차로 가면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. 이 노면 소음도 엄청난 곳인데, 이 G90은 진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구름을 타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구름을 타고 이동한다면은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승차감이에요. 정말 좋습니다. 사실 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만 하더라도 승차감이 정말 좋았거든요. 근데 이 에어서스는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세밀화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.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자체가 카메라 레이더로 만약에 앞에 방지턱이 있으면은 전고를 올려주고, 고속 주행이면은 조금 전고를 낮춰주고 그런 건데, 그 단계가 좀 세분화되어 있진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. 물론 있는 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편하긴 했지만, 근데 이 멀티 챔버 에어서스는 이 챔버가 3개가 보통은 1개인데 3개까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감쇄폭, 이 서스펜션 감쇄폭이 진짜 엄청 단계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에어 서스펜션은 감도가 뭐 1, 3, 5, 7 이런 거라면은 이 멀티 챔버는 1.5, 2.0, 2.5, 3.0 이런 식으로,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도로 요건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전고를 쓰는 것 같습니다.
또 하나 감동을 받았던 점이 바로 이 뱅앤올룹슨 스피커입니다. 스피커가 엄청 많아요. 거의 뭐 30개 가까이 스피커가 있는데, 이게 스피커 보면은 음향을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. 물론 이 뱅앤올룹슨 스피커 옵션이 400만 원이나 해요. 그래서 싸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 뱅앤올룹슨 스피커 자체가 굉장히 비싼 브랜드예요. 아무튼 그만큼 비싼 스피커가 차에 30개 가까이 있는데 400만 원이라면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가성비로 논한다면은 굉장히 가성비가 안 좋은 스피커라고 할 수도 있죠. 아, 지금 비가 와서 제가 이 클러스터 이거 보이세요, 지금? 이 클러스터를 되게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, 그냥 이렇게도 조절할 수 있고, 내가 가는 길, 이런 것도 조절할 수 있는데, 저는 이 앞에 카메라로 전방 상황을 보여주는 게 좀 좋아서 이렇게 갔는데, 비가 오니까 약간 이런 빗물 맺힘? 이런 게 살짝 보이긴 하네요. 어쩔 수 없나 보다, 이런 거는. 이 레이더 앞에 그 카메라 렌즈? 그거를 약간 뭐라 그럴까, 발수 코팅을 한번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비 오는 상황에서는. 이렇게 빗물이 맺히니까 선명도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. 구형 G90은 제가 타고 다니면은 그냥 아빠 차 몰래 타고 온 그런 느낌이 들고 수행 기사인가?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, 이 신형은 디자인도 정말 예뻐졌고 또 성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런 풍기는 뉘앙스가 좀 젊어졌다 보니까 제가 타고 다녀도 막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. 물론 이거를 살 돈이 제게 없기는 하지만 너무 비쌉니다. 이게 깡통만 사도 9천만 원인데 옵션 조금 넣으면 1억을 금방 넘어요.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이 플래그십을 타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화이팅 합시다! 화이팅! 그럼 저는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